오늘 우리가 한번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어쩌면 여러분 기억 속에서는 좀 희미해졌을지도 모르는 이름이죠. 바로 삼보 컴퓨터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이야기는요. 그냥 한 기업이 잘 되고 망하고 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요. 오늘날 대한민국 IT 산업의 설계도이자 그 시작을 알린 말 그대로 전설 그 자체거든요. 지금부터 그 엄청난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바로 이 문장. 이게 삼보 컴퓨터의 역사를 진짜 딱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 이런 그냥 컴퓨터 만들던 회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대한민국이 기술 강국으로 커가는 과정에서 겪었던 그 모든 영광과 처절했던 좌절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야말로 살아 숨쉬는 역사책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위대한 이야기에는 시작이 있잖아요. 삼보 컴퓨터라는 이 거대한 전설의 시작은 1980년대 온갖 부품과 기술자들이 모여서 여기선 탱크도 만든다고 했던 곳, 바로 서울의 심장, 청계천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 못했던 거대한 꿈이 바로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태어난 거죠. 1980년의 대한민국, 한번 상상해보세요. 개인용 컴퓨터, 그러니까 PC라는 말 자체가 무슨 SF 영화에나 나오는 그런 단어였단 말이죠. 일반 사람들은 당연하고 심지어 잘 나가던 대기업 회장님들조차 그게 대체 뭐 하는 물건인데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던 딱 그런 시절이었어요. 자, 이 타임라인을 보면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요. 바로 속도예요, 속도. 미국에서 개인용 컴퓨터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용태 회장이란 분이 그 가능성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것도 자본금 1,000만 원. 지금 생각하면 정말 무모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돈으로 청계천의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해서 말이죠. 그리고 딱 1년 만에 대한민국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을 첫 번째 PC, 바로 SE8001을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이 첫 번째 PC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자그마치 1,000만 원. 네, 1,000만 원이요. 지금 돈으로 바꾸면 1억 원이 그냥 훌쩍 넘는, 와, 진짜 억소리 나는 돈이었던 거죠. 당시 소형차 한 대 값이랑 맞먹었다고 하니까요. 당연히 이건 아무나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겠죠. 이건 대한민국 IT 혁명이 시작됐다고 세상에 알리는 아주 비싸고 강력한 신호탄이었던 셈입니다. 창업주가 투자를 받으려고 정부랑 대기업을 막 찾아다녔을 때 들었던 말이 이거래요. 사람들은 제가 달나라에 로켓 만들자는 소리를 하는 줄 알더군요. 그만큼 시대를 너무 앞서갔던 거죠. 다들 아니 우리나라 시장이 얼마나 크다고 컴퓨터를 만듭니까? 하면서 등을 돌렸다고 해요. 진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싸움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삼보는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부신 황금기를 맞이하죠. 아니 대체 그 작은 벤처 기업이 어떻게 시장의 거인이 되고 대한민국의 PC 시대를 열 수 있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비결이 뭔지 한번 들여다보죠. 삼보를 성공으로 이끈 건 본 의외의 힘이었어요. 바로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 대한민국의 교육열이었죠. 우리의 만큼은 뒤처지게 할 수 없다. 자녀 교육이라면 뭐든 다 했던 부모님들 눈에 이 컴퓨터라는 게 최고의 교육용품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 대학 한 학기 등록금이랑 비슷한 200만 원대였는데도 교육을 위해서라면 하면서 지갑을 여신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그냥 불티나게 팔려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 시장의 판을 완전히 흔들어버리는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바로 정부가 교육용으로 PC 5,000대를 사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이 소식이 딱 나오자마자 그전까지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삼성, 금성, 대우 같은 공용 기업들이 이때다 싶었는지 전부 다 달려든 거죠. 이제 삼보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거인들에게 포위된 피할 수 없는 전쟁 그 한가운데에 서게 된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부터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구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바뀝니다. 맨주먹으로 시작한 대한민국 1호 벤처기업 삼보컴퓨터, 그리고 엄청난 돈과 조직력으로 무장한 재벌이라는 거인들. 과연 이 싸움은 어떻게 될까요? 그 치열했던 전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표를 보시면요. 당시 싸움이 어땠는지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왼쪽의 3번은 우리가 원조다 하는 기술력과 벤처 정신이 무기였고요. 오른쪽의 삼성은 뭐 다들 아시는 막강한 브랜드 파워에 엄청난 마케팅 그리고 가격 후려치기로 밀어붙인 거죠. 이건 뭐 기술 대 자본의 정면 승부였던 겁니다.
삼성의 전략은요, 진짜 물량 공세 그 자체였어요. 당시 쾌고 스타였던 장동건, 김희선 씨를 모델로 광고를 찍어서 TV만 틀면 이 광고가 나왔으니까요. 특히 멀티미디어 PC 매직 스테이션은 컴퓨터로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본다는 환상을 심어주면서 시장의 판을 그냥 확 뒤집어 버렸어요. 여기에다가 삼보가 따라가기 힘든 수준으로 가격까지 팍팍 낮췄으니 그야말로 전면전이었죠. 바로 그때 정말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삼보가 기가 막힌 승부수 하나를 던집니다. 바로 체인지업 광고였어요. IMF 외환이기 때문에 온 나라가 힘들었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때 국민 영웅 박찬호 선수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강합니다. 그 강함에는 체인지업이라는 변화구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광고 문구가 아니었어요. IMF로 힘들어하던 사람들 마음을 완전히 움직여버린 거죠.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PC 시장에서 정말 힘들게 싸우고 있는 와중에 삼보는 또 다른 훨씬 더 큰 판에 모든 걸 걸고 있었습니다. 통신의 미래를 내다본 정말 대담한 도전이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도전은 결국 거대한 꿈과 좌절의 역사로 남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판이 바로 시티폰이었어요. 이게 삐삐 다음 세대로 밖에서도 전화를 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통신혁명이라고 불렸거든요. 근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전화를 걸려면 공중전화 부스 근처로 가야만 했어요. 아니 무선 전화기인데 공중전화 역에 가야 쓸 수 있다니 좀 황당하죠. 심지어 이게 나오고 1년도 안 돼서 언제 어디서든 전화 걸고 받는 게 다 되는 PCS 서비스가 시작됐어요. 결국 시티폰은 사라졌고 삼보는 여기서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게 되죠. 하지만 삼보의 운명을 정말 송두리째 바꿔놓은 가장 크고 비극적인 도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초고속 인터넷 사업 두루넷이었죠. 창업주가 파트너였던 한국전력의 제안을 받고 하늘이 내려준 기회라고 말할 정도로 이 사업에 정말 회사의 명운에 걸었던 거죠. 기존 전화선보다 100배 빠른 인터넷. 그건 당시 사람들에게 그냥 미래였어요.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마법처럼 보였죠. 근데 그 장밋빛 꿈이 악몽으로 바뀌는 건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믿었던 파트너, 한국전력이 갑자기 우리 안 할래 하고 발을 빼버린 거예요. 이미 사업은 시작됐는데 멈출 순 없잖아요. 삼보는 결국 어마어마한 빚을 내서 혼자 통신망을 깔아야 했습니다. 근데 진짜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나간 한국전력이 파워콤이라는 경쟁사를 만들어서 두루넷의 뒤통수를 제대로 쳐버린 겁니다. 결국 두루넷은 무너졌고 그 모든 빚을 떠안은 삼보 컴퓨터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삼보 컴퓨터 이야기를 두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다고 말해요. 아무도 가던 황무지를 혼자 다 개척해서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 놓고 온갖 비바람 다 맞아가며 큰 나무를 키워냈는데 그런데 그 달콤한 열매는 결국 다른 대기업들이 다 따먹어버린 그런 비극적인 운명인 거죠. 말 그대로 대한민국 IT 산업을 낳고 키운 어머니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비극적인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모두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창업주의 가족들이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살려내기 시작하거든요. 기술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재기 중 하나가 시작되는 거죠. 그들이 다시 던지는 체인지업 한번 같이 보시죠. 그렇게 파산하고 7년이 지난 2012년 창업주의 둘째 아들이 흩어졌던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마침내 아버지의 유산 삼보라는 이름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TG3보라는 이름으로 루나라는 스마트폰을 내놓으면서 거인들이 버티고 있는 시장에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밀어요. 이건 진짜 잿더미 속에서 불사조처럼 다시 날아오르는 순간이었죠. 다시 돌아온 TG3보의 전략은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최고 같은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중국의 샤오미처럼 가성비, 여기에 모든 걸 집중해서 중저가 시장을 공략한 거죠. 예전처럼 모든 걸 걸고 시장을 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똑똑하게 살아남는 법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 제대로 먹히면서 루나폰이 성공했고 삼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되어줬어요. 대한민국 IT 역사의 첫 페이지를 열었던 위대한 개척자 삼보 컴퓨터.
영광과 좌절, 그리고 기적 같은 부활까지 정말 한 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를 써내려온 이 비운의 영웅은 과연 다시 한번 멋진 체인지업으로 성공 신화를 써내려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던지는 이 공 자체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는 점 아닐까요?